충남 서산의 한 중학교입니다. 최근 이 학교 학부모 2명이 남교사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1학기 내내 여학생들의 배를 만지거나 엉덩이를 두드리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반복했고 심지어 속옷끈을 만졌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 팔을 뻗어서 허리를 꽉 잡고 자기 무릎에 앉힌대요. 이제는 티셔츠 안으로 해서 뱃살 만지는 거죠. 성추행은 다른 건물과 떨어져 있는 음악실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은 물론 상담이나 청소를 핑계로 음악실로 학생들을 불러내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탕을 뚝뚝뚝 빨아먹으면서 마이크에 대고 이건 쉽지 않은 소리라고 하고 남학생에게도 줄자로 성기 크기를 재보자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학부모는 현재 확인된 피해 학생 수만 17명에 달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해당 남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해당 남교사는 성추행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게 나쁜 교장 선생님 잔식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라고 시청자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아요. 박주희 변호사님. 사실 나쁘다는 표현도 사실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이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의 60대 남성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교장 선생님은 평소에 학생들과의 소통을 내세우면서 일명 열린 교장실을 운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언제든지 이 교장실을 드나들 수 있도록 네. 다양한 간식까지 준비해놨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보세요. 이 내용을 봐봐요. 열린 교장실.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가기 주저주저 하잖아요. 그런데 열린 교장실 이 단어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요. 그 열린 교장실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라? 어떤 사건이냐면요. 한 여학생이 친구와 함께 이 교장실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그 해당 여학생에게 다가오더니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함께 갔던 그 친구가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휴대전화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교장 선생님의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아, 진짜 이게 우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부적절한 신체 접촉. 그것도 아이들한테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김현주 평론가님 진짜. 네,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이죠. 그래서 이 교육당국이 경찰과 함께 해당 초등학교에 가서 전수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던 학생들의 숫자가 드러났는데 무려 10여 명 정도가 더 있었다는 세상에. 그런 것이 밝혀졌습니다. 더군다나 이 피해가 주로 이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채 무르익지 않은 주로 저학년 여학생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몹쓸 인간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 아니, 저희 사람이에요, 진짜? 어떻게 교육자도 아니에요. 어떻게 교장이란 인간이 아이들한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근데 이게 지금 적발된 걸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진짜? 신고를 접수한 강원도 교육청은 즉각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에 이 교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장은 지난 2월 10일에 징계위원회 회부돼 파면됐습니다. 이어서 같은 달 27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이어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교장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징계위에 회부되고 파면됐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징계위에 회부되고 파면되면 지금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징계위에 회부되고 파면되면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 그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 뭐 교육 선생님들 나중에 연금 받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파면되면은 혹시 그런 조치는 어떻게 되는 가 봐. 연금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면된 경우에는 해임과 달리 동일한 배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2분의 1만 지급받게 됩니다. 매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 중에서 자신의 기여금 부분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게 되는데 그동안 수십 년간 쌓아왔던 자신이 납부했던 그 기여금만 돌려받을 뿐 여기에 더해지는 2분의 1 연금은 지급받지 못하는 형태가 파면 배제 징계입니다. 와, 저런 인간들한테는 연금 반 2분의 1 주는 것도 정말 아까운데. 아니 근데 전혜연 평론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나마 10여 명이 더 있는 걸로 나왔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두려워서 또는 말 못하는 또
왜냐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 사실을 알리면 부모님한테 혼날까 또 그런 생각에 피해를 당하고도 말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맞습니다. 그런 것을 위력에 의한 성범죄라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두 가지 생각을 보통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했듯이 이거 내가 얘기했다가 문제가 더 커지는 거 아니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지 자기 탓을 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어른들의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사한 사건이 일치하도록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서 아동들의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충분히 돼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책을 당국에서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충격받았을까요? 학부모들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박주희 변호사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더러운 성추행에 혹시 일반 범죄보다 더 이 무거운 형벌을 내려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교장이라고 하면 아이들을 오히려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기관이라든지 보호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에 있는 장이 만약에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위법성이 더 큰 거죠, 사람들이. 네. 전북대학교 인권센터에 성추행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해 5월입니다. 여학생 3명이 지도교수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사안이 심각해 당시 엄정한 조치를 취했다고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었고요. 바로 직위 해제도 했었고.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교수에 대한 직위 해제는 5개월이 지난 10월에서야 이루어졌습니다. 교수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도 징계는 겨울방학이 포함된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해당 교수는 올해 3월에 복귀했고 피해 학생 1명은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교수님을 반대로 성추행 같은 걸 했다면은 학생들은 퇴학이 되는데 교수님들은 이 반대의 상황에서는 남아있고 피해자인 학생들이 떠나야 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해당 교수는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를 예상한 듯 지난 5월부터 동료 교수를 상대로 탄원서를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에서 지금 말하는 거는 전북대학교는 성추행 말고도 음주운전과 논문 조작, 사기 갑질과 같은 비위가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대학은 재발 방지는커녕 교수 지키기에만 급급합니다.